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교과서에서 배우기 오늘 두 번째 시간 박정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여해 봤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참석한 전국 노동자 대회는 전태일 열사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가 11월 둘째 주에 분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우리나라 이제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해서 매년 11월 둘째 주 주말에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자신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가져보는 밝히는 자리가 돼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G20 정상회의도 있고, 또 불과 며칠 전에 구미에서 한 노동자분이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신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신문에서 많이 봤을 텐데, 그러한 즈음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과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현재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회라는 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기본적 참여라 그래가지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이죠. 그래서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게 기본적 참여라고 하죠. 그다음 또 개인적 참여라고 있죠. 개인적 참여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참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 어떤 진정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참여가 되겠죠. 이 집회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집단적 참여 방법이라고 해요. 가장 사회 참여 중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방법 중 하나인데, 과연 이들이 이렇게 집단적 참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회적 쟁점이 지금 만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집회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쟁점은 어쩌면 2010년 한국 사회, 사실은 한국 사회를 넘어서 최근 이제 지구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쟁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집회에서 선생님이 오늘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G20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 첫 시간에 G20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G20 이제 선진 20개국 정상회의란 말이야. 그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85%가 넘는다 그래요. 그럼 그런 선진국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그런 선진국들 간의 자본이나 노동이나 어떤 생산 요소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 그런 세계화적 흐름이 일어나면 과연 모두에게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겠지. 항상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봤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화를 주도하는 어떤 초국가적 기구로서 WTO라든지 IMF라든지 각종 어떤 지역적 회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펙이나 아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G20은 어쩌면 지금 선생님 앞에서 언급했던 기구들보다 더 상위라는 표현은 좀 우습지만 더 영향력이 더 강한, 왜냐하면 선진 G7의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항상 그런 WTO나 이런 G20 정상회의가 일어나면 그 근처에서 이런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화를 찬성하는 집단을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계화를 반대하는 집단을 세계 사회 포럼이라고 그래. 그럼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반대하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화라는 게 과연 어떤 모든 부분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니란 말이야. 앞에서는 잠깐 언급했지만 자본을 비롯해서 노동 생산 요소들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고, 또 결국 이 세계화라는 게 사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계화라 그러면 우리나라께 외국에 가고 외국계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계화는 어때요? 강대국 선진국의 어떤 문화적 요소, 생산 요소, 생산물들이 재화나 용역이 일반적으로 후진국 쪽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란 말이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에서 다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 영화 또는 베트남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세계화라는 게 일반적으로 진정한 세계화인지 아니면 정말 선진국화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으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G20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봤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우리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건 중에서 어떤 이벤트 중에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가장 높였던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이죠. 신문사, 뭐 방송사마다 다르지만 2002년 월드컵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국가 브랜드 상승 이외에 또 이제 뭐 G20 정상회의의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제 경제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뭐 국가 브랜드 상승이랑 맞닿아 있는데 국가 브랜드 상승을 통해서 어때? 수출이 늘어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통계치 뭐 몇 조, 뭐 어떤 신문 같은 경우는 수십 조 이상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뭐 소나타 뭐 몇만 대, 몇십만 대 이상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찾아보시면 G20 정상회의 장점에 대해서는 쉽게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어떤 것이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단점은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위 현장에서 어떤 이런 G20 정상회의를 단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단점은 근데 여러분들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마 윤리든 사회문화든 경제든 정치든 어떤 여타의 과목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신자유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복잡한 개념이니까.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자유주의는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부 실패 이후에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뭐 이데올로기예요. 다시 한번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기업 민영화라는 게 있어요. 공기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듯이 유치하게 말하자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야. 그럼 정부가 기업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정부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기업을 소유한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지.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공공재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고 배웠을 거야. 시장에 맡겨놨을 때 공공재가 부족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기업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공공재를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공기업을 민영화한대. 왜냐하면 공기업은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고 결국 공기업이 많아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기업이 많아진다라는 건 큰 정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라는 게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그럼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그럼 공기업을 시장에 넘긴다라는 얘기야. 그럼 시장에 넘긴다라는 건 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적 자본은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윤 추구죠. 그럼 그동안 공공재,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업이 이제 시장의 원리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이윤 추구를 위해서 어떻게 돼?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또 어때? 생산비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어때? 해고, 우리 여러분들 아마 정리해고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해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대처, 영국의 수상이죠. 철의 왕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대처리즘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영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곤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 시위 현장에서 어떤 그런 공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요구가 뭐가 있냐면 복지 예산을 감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복지라는 것들이 큰 정부라는 것쯤은 알고 있죠. 그럼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니까 당연히 복지 예산을 줄인단 말이야. 복지 예산을 줄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복지도 누구?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아마 배웠을 텐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라는 게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사보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뭐 여타의 기업들 이런데 넘기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그런 기업에 자기의 보험을 가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G20이 되었건 WTO 총회가 되었건 IMF 회의가 되었건 그런 여러한 회의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세계 사회 포럼의 주장을 알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과 연결지어서 알고 있으면 편안할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최근에 논술, 대학에서 논술 문제로 이 G20 정상회의와 관련돼서 어떤 세계화 그리고 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화의 장점이나 G20의 장점을 알고 싶으면 우리나라 기존의 언론들을 통해서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자신은 이 G20이나 세계화의 반대편에 서는 입장을 어떤 뭐 서술하고 싶다, 기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신자유주의의 역기능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면은 충분히 글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위 현장에서도 선생님이 공공요금 인상 반대라든지 정리해고 반대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신자유주의 대표 정책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노동유연화라는 정책이 있어. 노동유연화, 노동을 유연하게 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을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고를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노동자가 고용이 되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겠지. 만약에 자기 자본과 마음대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 막 해고를 한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해고를 쉽게 한다라면 어떻게 누구에게 유리하겠어? 누구에게? 당연히 자본가에겐 유리하겠고 노동자들에겐 불리해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문제는 선생님 봤을 때 뭐 100이 옳은 사람도 없고 100이 틀린 사람도 없지. 가치 판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G20에 들어간 것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G20 의장국 개최한다. 많이 경제가 성장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도 우리는 88만 원 세대라는 얘기를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이 전태인 열사가 분신했던 지 40년 전 얘기인데 불과 며칠 전에 또 다른 노동자가 분신을 하고 있단 말이야. 40년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은 많이 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40년 전과 다름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최선의 가치로서, 최상의 가치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넘어서 분배나 형평성이나 삶의 질과 같은 문제로 어떤 가치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문제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싶으면 첫 번째, 팩트를 알아야겠지. G20이 무엇인지, 그리고 G20에서 주로 어떠한 의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아야겠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결국 대부분의 사회 쟁점은 사실은 가치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내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나의 입장이 정해지는 거지. 그런데 자신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비판적 사고로 어떠한 특정 언론에 의해서 얻게 된 정보를 통해서 나는 찬반의 입장을 정한다. 이건 선생님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장과 분배라는 가치 문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G20에 대한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세계화에 대한 팩트적인 객관적인 지식의 습득,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시청학 광장이 꽉 차가지고 뒤에 도로가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제 보면 또 선생님 보면은 근처에 보면 경찰들이 막 막고 있어요. 보면 경찰도 아마 대학생일 거란 말이에요. 22살, 3살 정도 됐겠죠. 그럼 이 중에 보면 아마 경찰들하고 여기 친구였던 사람, 내지는 형이었던 사람, 누나였던 사람, 때는 부모님 이렇게 같이 만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누구 잘못도 아니죠. 그러니까 왜 선생님 예전에 대학교 때 이런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선생님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았고 해서 아마 소리도 다른 소리도 많이 들어가고, 화면도 갑자기 선생님 사라졌다 나타나고 이러고, 편집도 아마 껄끄러울 거야. 촬영하는데 갑자기 누가 툭 쳐서 카메라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장면들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가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